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which라는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즉 접속사 and와 대명사의 결합을 단어 용어예요. 관계대명사. 이거는 저희가 개강 날짜에 저희가 문법 용어집을 따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필기만 해놓고 넘어가세요. 관계대명사는 다른 말로 하면 형용사고, 형용사는 앞 단어 설명, 앞 단어가 당연히 명사겠죠. 명사에 대한 설명을 형용사라고 하는데 여기 점 찍혀 있는 거 있죠. 콤마. 이 콤마가 붙는 순간 앞 단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앞 문장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의 가장 간단한 정의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쳐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이거를 형용사로 봅니다. 이렇게 형용사. 형용사의 간단한 정의는 앞 단어 설명. 그리고 그 앞 단어는 당연히 명사입니다. 그런데 콤마라는 게 찍히면 앞 문장 또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 내려놓으시면 되겠어요. 좀 적을 공간이 없는 분들은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요 앞에. 널찍하죠? 되게 널찍하죠?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선택지 1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 문장을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which 다음에 자, 요거 잠깐 지울게요. 다 적으셨죠? 자, which 다음에 allows가 있어요. allows가 있으니까 앞 내용일까? 여기서 아까 정리해드린 거. 앞 단어입니까? 아니면 앞 문장입니까? 앞을 봤더니 float라는 동사가 있고 앞의 내용, 이 위치가 설명할 만한 단어가 어딨나? 단어가 없네요. 단어가 명사가 이 하나밖에 없네요. 요 저 앞에 있는 단어를 설명하기엔 너무 머니까 앞 단어를 설명하는 일은 없겠다. 뭐를 설명하겠다? 문장을 설명하겠다. 그죠? 그래서 문장은 우리가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써드리자면 그리고 해석을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 앞에서 나왔던 slow to degrade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tends to float 떠다니는 경향이 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문장. 그래서 여기 위치가 설명하는 것은 그리고 1번, 2번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그리고 1번, 2번은 이렇게 해석됐지요? 해석 다 적으셨습니까? 그리고 1번, 2번은 allow 가능케 해줍니다. 무엇이? it. 여기서 it은 누굴 말하나요? it은 요 앞에 있는 플라스틱을 말하겠죠? 그리고 allow 요건 좀 적어주시면 되겠죠? allow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 하는 것을 allow 가능하게 해주다. 누가? 주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는 여기서 아까 말했던 1번, 2번이니까 여기서 1번, 2번은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 1번, 여기 2번이죠. 그 1번과 2번은 즉 분해가 천천히 되고 물에 뜨는 성격이 있는 것이 allow 뭘 가능하게 해준다? it 플라스틱이 뭐 할 수 있도록 to travel 여기 allow 동사는 to 부정사를 씁니다. 요거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플라스틱의 이런 1번과 2번의 특성 때문에 결국에는 travel 돌아다니는 거죠. in ocean current current라는 것은 형용사로 쓰면 최근이란 소리죠. 최근의. 근데 여기에 s가 붙어 있으니까 형용사일 리 없잖아요. 그래서 명사로 쓰이면 흐름. 음. 전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currency라는 명사를 쓰면 자, 한 나라의 경제를 돌고 도는 거. 흐름이니까 돌고 도는 뭐라는 뜻이 있겠어요? currency, 화폐라는 뜻이 있겠죠.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S가 붙은 걸 보아 명사 이미 틀림없다. 그래서 바다의 흐름 속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가능케 해줍니다. 자, 분해되지 않고 쏟아지는 성격 때문에 바다를 돌아다니는 성격이 있죠. For thousands of miles, 수천 마일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요? 그래서 대다수의 플라스틱은 break down, 요것도 자동사입니다. 수동태 못 써요. 자동사 나올 때마다 외웁시다. 분해되다. 자, 우리말로 영락없이 수동태죠. 근데 수동태 쓰시면 안 돼요. break down. 자, 분해됩니다. into 뭘로? smaller pieces.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가 됩니다. 뭐냐면 조건이죠. 조건이죠. 이 조건 잘 보세요. 여기에 exposed가 있습니다. 어떻게 접속사 다음에 ed가 붙죠?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접속사 다음에 동사에 ed를 붙일 수 있다고 배우지 않았죠? 접속사가 있으면 동사 원형을 써서 명령문을 쓰거나, 그죠? 명령문을 쓰거나, 아니면 주어가 끼지 않으면 동사를 붙일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가 ed가 붙어 있다는 말은 결국에 뭐다? 여기 안에 주어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뺀 이유는 간단하죠? 생략된 이유는 간단하죠? 왜 생략해요? 앞에 있으니까 반복되기 필요가 없어서 그냥 뺀 거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고 해석하시면 됩니까? most plastic. 이 주어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되죠? 주어 1, 주어 2. 그래서 주어 1과 주어 2가 같죠? 같으면 명사를 뺐고 동사에 ing를 붙여야 됩니다. 외우십시오. 자, 명사가 같을 때 명사를 생략하면 뭘 붙인다? 명사 생략을 하면 뭘로 바꾼다? 동사를 형용사로 바꿉니다.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걸 우리가 ing, 분사라고 부릅니다. 뭐뭐 하는. 자,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ed만 보이니까 생략된 게 누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문장을 적어드릴게요. 원래 문장, 접속사 있었고, when이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주어, most plastics, they가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떤 동사가 있었다? are exposed가 있었죠. 이렇게 적어두시고, 한번 적어볼래요?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차피 뒤에서도 나오니까. 그래서 요 놈이 요렇게 된 겁니다. 요렇게. 요 놈이 이렇게 생략이 돼 있어요. 주어를 빼면 다시 한번 1번 명사를 생략하면 2번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면 I에다가 R에다가 ing 붙이니까 are 하지 마시고 being expos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생략이 되니까. 요거 외워두십시오. 1번 명사가 겹치면 생략. 그 다음에 명사를 생략하고 나면 동사를 ing로 바꿈. 그랬을 때 being도 형용사, ed도 형용사니까 똑같은 분사죠. 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겹치니까 비동사는 뺍니다. 3번 being. 자, 분사 being은 생략. 여기까지. 그럼 생략하는 이유가 뭔데? 두 개가 겹치니까. 또는 being. 문장의 시작이 being으로 하면 빙신 같아서 이렇게 딱 빼면 됩니다. 요거 일단 적어두세요.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차피 3월달 내신에 나옵니다. 이름하여 뭐로? 문장이었던 애를 뭘로 바꿔버렸으니까. 문장이었던 애를 뭘로 바꿔버렸으니까. 문장이었던 애를 문장, 주어 없애고 동사를 없애버렸으니까 구로 바꿨죠. 이제 사용한 게 분사죠. 분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는 표현을 배우니까 그냥 참고로만 적어주세요.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번호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요 부분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지문이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지문이 시험 출제, 시험 내신 그 문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법으로 ing로 바꿔놓는다거나 예를 들면 얘를 exposing으로 바꿔놓는다거나 그럼 틀렸죠? 그죠? 아니면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을 살려내시오.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채우세요. 이렇게 하고 시험 문제 나와요. 빈칸 쓰시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 나왔는데 정의만 간단하게 내리고 끝내시면 돼요. 자, 필기 다 되셨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쪽 앞분 다시 보시면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breakdown, 자, 분해가 됩니다. 작은 조각들로 이랬은 조건에서 이런다면 이랬을 때 뭐 했을 때 they are exposed 그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어디에? ultraviolet이죠. 바이올렛이 보라색이니까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 그 위에 있는 게 울트라죠. 그래서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이라고 하죠. 자외선에 노출되면 조각이 무너집니다. 자, 방금 설명한 요 내용이 그대로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도 왜 ing가 됐다? 왜 ing가 됐다? 여기에 주어 세 번째가 빠지고 동사 세 번째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접속사가 있었겠죠. 요거를 1번으로 외우세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사가 겹치면 주어 3과 주어 2가 같고 주어 2와 주어 1이 같으면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주어 3 생략. 자, 주어 3 명사가 생략되면 아까 뭐라 그랬죠?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준다 그랬죠? 이건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에서도 배웠어요. 명사 생략, 대명사 생략하면 형용사죠. 자, 일단 적어두세요. 아, 이런 규칙이 있구나. 아, 명사가 겹쳐? 그러면 생략을 해? 생략을 하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죠? 그러면 동사에다 ing를 붙인다는 말이잖아. 그랬더니 그러면 이걸 그대로 살려볼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when 접속사 끼고 여기서는 as가 좀 더 어울리겠죠? 뭐뭐 하면서니까 as 뭐 하면서 they form 형성합니다. 무엇을? 마이크로플라스틱이라는 것을 형성해요. 매우 매우 피스로 이게 쪼개지니까 아주 미세 플라스틱을 형성하면서죠. 근데 앞에 있는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명사와 명사가 같으니까 쓸 필요 없고 명사가 생략됐으니까 동사를 ing로 붙였을 뿐인데 그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동사가 없기 때문에 접속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게 forming이죠. 그래서 그거 물어본 겁니다. they라는 주어를 알았을 때 이것이 they are formed라고 쓰여 있거나 they form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그죠? 이거라면 동사에 ing를 붙이면 being이 붙으니까 being formed가 될 거고 formed 그러면 being신 같으니까 빼고 그럼 내 눈에 formed가 보일 수 있고 얘는 주어 그대로 빼면 form에다가 ing 붙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는 formed냐 forming이냐를 물어본 겁니다. 이것도 3월 저희 3월 정규 과정에 있습니다. 정규 주교재의 교재를 선생님이 나눠드릴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개강 또는 월요일 개강에 반에 따라 틀리죠. 개강 날짜가. 그러면 그 정규 교재 안에 분사라는 편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여러분 첫 시험에 빠질 수 없는 시험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일단 적어놓고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forming은 맞습니다. 주어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배우셨던 여기가 얘가 수동태. 주어가 형성된다. 수동태. 여기가 능동태. 아니다. 주어는 형성한다. 뒤에 봤더니 목적어가 있는 걸로 보아 능동태임이 거의 확실하죠.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로 잡은 거니까 목적어가 없는 게 일반적이죠. 이렇게 두 개 구분하시면 목적어가 있는 걸로 볼라 얘는 맞는 표현입니다. 자, 2번까지 되셨고요. 적어 주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3번 갈게요. 3번.
여기까지 다 정리되셨어요? 조금 필기, 지금 필기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제가 수업을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녹화하고 있으니까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카톡으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수업 영상 녹화한 거를 유튜브로 좀 보내드릴 테니까 볼 수 있도록. 자, 필기를 일단 지우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필기가 너무 빠르신 분들은 눈으로 봤다가 이따가 영상 돌려보면서 필기하셔도 돼요. 자, 이러한 마이크로 미세 플라스틱이 어렵습니다 하면 문장 끊어주세요. 여기까지가 끝이니까. 자, 영어는 어렵다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 왜가 뒤로 나와요. 그래서 모든 단어들은 앞에 있는 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어렵습니다. 뭐 하기가 어렵습니까? measure, 측정이 어렵죠. 그리고 문장이 끝나고 원스는 여기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원스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부사 원스 말고요. 한때 또는 한 번 이게 아니라 또는 옛날에 이 부사로 쓰였던 원스 말고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뒤에 주어 동사가 붙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해석은 조건으로 해석합니다. 조건.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뭐 하면. 자, 이거는 문법도 뭐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휘니까 외우세요. 적어놓고. 자, 일단 뭐뭐 하면 측정이 너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뭐 하고 나면 일단 그들이 small, 작아지면 측정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작아지는 정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정도로 작아지. enough to. 이 정도로. 뭐 할 정도로? pass through. 지나칠 정도로. 무엇을? net를 지나칠 정도로. 그물망을 지나가 버릴 정도로 통과할 만큼 충분하게 작아져 버리고 나면 그런 조건에서는 측정이 당연히 어렵겠죠. 안 잡히니까. 그리고 그 네트에 대한 설명. 자, 영어는 특성이 뭐다? 앞 단어를 뒷 단어가 설명합니다. 자, 이 네트가 무슨 네트인지 모르니까 뒤에 설명이 나왔죠. 뭐라고? used, using이 아니에요. 사용하는 네트가 아니라 네트 입장에서는 사용되어지는 네트죠. 사용되지는 전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네트를 통과할 만큼 작아져 버리면 측정이 어렵습니다. 해석 되셨죠? 자, 뭐 할 만큼? To collect themselves. 자, 이 문장 다시 쓰겠습니다. 자, the net가 있죠. 이건 필기하셔야겠죠. 자, typically는 부사니까 뺄게요, 그냥. 빼고 used to collect themselves예요. 여러분들이 제기대명사를 배우셨을 겁니다. 제기대명사의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면 제귀, 되돌아오다죠. 그러니까 얘는 어떨 때 쓰는 거냐? 행위자가 동사를 했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면, 그죠? 주어의 형태로 다시 돌아온다면 여기는 I talk to me라고 쓸 수가 없더라. I talk to me가 아니라 I talk to myself로 씁니다. 그래서 행위자와 대상물, 목적어가 같으면 다시 한번 행위자와 목적어가 같으면 우리는 이 목적어를 제기대명사로 바꿔서 씁니다. self라고. 그죠? myself, 뭐 himself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자, 선택지 3번의 문제는 제기대명사를 물어봤지만 다른 말로 하면 to collect, to collect. 이 to collect, to 부정사죠. to 부정사도 동사입니다. 동사의 특성이 있죠. 즉 동사의 특성은 뭐다? 주어를 가질 수 있다. 근데 to 부정사니까 주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의미상의 주어죠. 즉 to collect의 의미상의 주어. 행위자가 누굽니까? collect 하는 사람은 누구죠? collect를 하는 주체자, 행위자, actor. 행위를 취하는 행위자는 누구입니까? 자, 아시는 분 답 한번 올려주세요. 누굴까요? 컬렉트를 하는 행위자는 누군가요?
누구예요? collect를 하는 행위자는 바로 누굽니까? 이 단어의 주어죠. 근데 이 주어가 안 보이죠, 내 눈에. 왜 안 보였던 거예요? 얘가 형용사 역할을 했으니 형용사 역할을 하려면 이게 동사가 아니죠. 여기에 관계대명사 주격하고 비동사가 빠져 있죠. 그래도 이 동사의 주어가 없네요. 그건 왜 그래요? 요 앞에 있는 명사와 여기 있는 명사가 주어가 같으니까 얘도 뺐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겹치는 명사를 빼면 그 동사는 형용사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are used, 사용되어지는 그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사용되어지는 그물. 그러면 여기 동사 are used, 사용되어지다. 이거의 주어는 let죠. 그죠? 그리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지금 현재 필요 없죠. 왜? 주어하고 의미상의 주어가 같으니까. 문장 주어와 의미상의 주어가 같으면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net는 사용되어집니다. to collect. 뭐를 모으기 위해? 자기 자신을 모으기 위해.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어법 문제는 해석 문제라고 얘기하는구나. 자, 여러분들이 방금 배웠던 제기대명사에 대한 이론은 이해가 답니다. 행위자와 목적어가 같으면 제기대명사를 써요.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론을 몰라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여기에 적용되려면 themselves라는 이 대기대명사의 행위자가 누구다? 이 net라는 거 찾아야죠. 그죠? collect니까. 이 collect의 행위자가 net예요. 쉽게 보면 그물이 모으는 거죠. 근데 누구를 모아요? 자기 자신을 모을 수 있나요? 네트가? 네트 그물이 바닷가에서 또는 강물에서 모으는 게 그물을 모으나요? 아니죠. 누구를 모아요? 댐을 모으죠. 여기선 댐이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그 플라스틱 중에서도 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모으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컬렉트의 행위자는 네트고 네트가 누구를 모은다? 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collect, 모읍니다. 따라서 제기대명사는 필요가 없죠. 주어와 목적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제기대명사를 쓸 수 없습니다. 제기대명사를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는 거까지 이해가 가셨으면 오오 한번 날려주세요. 다 이해 가셨습니까? 오오. 선생님, 저는 오케이. 다 이해 갑니다. 1번 제가 용어만 정리해 드릴게요. 선택지 1번 관계대명사의 콤마가 찍혀 있는 이런 용어를 써요. 그냥 저거만 두세요. 계속적 용법. 아무 의미 없지만 일단 용어는 알아두세요. 선택지 2번 분사의 능동태죠. 즉 분사의 능동태는 주어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유식한 말로 주어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네, 태. 능동태냐? 수동태. 선택지 3번은 제기대명사죠. 제기대명사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주어가 목적어와 같아야 된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to collect라는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그거의 목적어. 이 두 개가 일치하는가? 즉, 이 문장에서 보이지 않는 선택지 3번은 제기대명사라고 써야 되지만 사실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으세요랑 같다. 여기서의 의미상의 주어는 net다. 그물이 목적어. 플라스틱을 모아야 되죠. 따라서 제기대명사 주어와 목적어가 같다라는 조건에 맞지 않죠. 까지 정리 다 되셨으면 1. 자, 이해가 안 가는 번호 있으면 빨리 질문하십시오. 반이원, 강윤주, 재민이, 민재, 두라미, 오상희. 지금 내용이 선택지 3번까지 이해가 안 가시면 빨리 질문.
지금 여기 우리가 문제를 푸는 이 교재, 이 지문이 우리가 2월 마지막에 있죠. 2월 종강날의 시험을 본 거라서 제가 이거를 3월 달에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2월 달 종강 때 푼 주간 테스트, 주간 모의고사를 3월 달에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3월 첫 수업은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빨간 책 넘버 원 빨간 책 어법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주간 테스트를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보충 수업으로. 보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만든 반이에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필요에 맞게 저의 수업을 써먹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수업이 창피해서 지금 못 물어보겠으면 이따 수업 끝나고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선생님, 밤에 잠 안 자고 교재 만들어요. 빨간 책. 자, 그러면 요거 5번은 중요하기 때문에 5번은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5번은 뭐냐면, 자, 앞으로 기억해 둡니다. 제가 내신 때 얘기할 텐데, 한 의미 단위가, 한 개의 의미 단위가 세 단어 이상이면 무조건 암기하세요. 즉, 어라는 관사 있죠. 어나 언이라는 관사와 명사가 붙어 있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가 붙을 수 있죠. 근데 그 형용사를 설명하는 부사가 또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의미의 단어가 세 단어 이상의 조합을 이룬다면 여기까지 전치사까지 무조건 끊어줘야 되니까 전치사 명사는 끊어야 되니까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부사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순을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수일치겠죠. 동사에 밑줄이 가 있으면 1번 검사해야 될. 자, 여러분들이 동사에 밑줄이 가 있다. 동사 밑줄은 무조건 1번 수와 인칭을 봅니다. 누구를 찾아서? 주어를 찾아서. 자, 그게 만약에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면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야겠죠.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배워야겠죠. 그 배우는 게 3월달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와 인칭을 봤으면 무조건 태를 보셔야 됩니다. 이 주어가 동사를 해는 행위자인지 actor,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능동이라고 하죠. 아니면 이 주어가 이 동사를 받았는지 has, 우리가 수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3번 수인칭 시제태죠. 시제 문제는 잘 안 나오니까 시험. 1번, 2번은 단골입니다. 그 중에 수인칭. 그러면 주어가 누구란 소리예요? 이거랑 소리죠. 어머나 선생님. 자, 이거 선생님이 설명했죠. most는 단수다 복수다? 4번. most는 단수다 복수다? 얘들아, 25%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is예요, are예요? 4분의 1은 is예요, are예요? 이거를 이름하여 부분주어라고 하죠. 자, 지금은 일단 저것만 두세요. 부분을 나타내는 주어들은, 그죠? 단복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할 때까지? 오브 명사를 확인할 때까지. 자, 오브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뭐뭐의라고 하죠. 이것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가 is냐 are냐를 결정하죠. 쉽게 말하면 사과가 하나 있다. 그 하나의 25%는 단수입니다. 근데 사과가 10개가 있다. 10개의 25%는 복수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단복수는 여기가 주어라고 보면 of the plastic particle, particle은 part를 이루는 거예요. 플라스틱의 일부를 이루는 플라스틱 입자죠, 입자. 작은 플라스틱 입자의 대다수가 그랬으니까 복수의 대다수니까 당연히 복수로 쓰죠. 그래서 수일치는 주어에 s가 없으면 주어에 s가 안 붙어 있으면 예를 들면 particle s가 없으면 동사에 s를 붙여주죠. 그래서 is, has, does를 씁니다. 이렇게 이게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단수, 복수, 수. 그래서 주어가 단수 명사면 s가 안 붙으면 동사에 s를 붙이죠. 만약에 주어에 s를 붙이면 particles라고 붙이면 동사에는 s를 붙일 수가 없죠.
따라서 주어 동사 중에 하나만 붙입니다. 주어 동사 중에 하나만. 얘가 복수면 얘는 are, have, do를 쓰죠. s를 붙이지 않죠. 자, 이렇게까지 수일치 정리하시면 끝. 자, 1번 문제 다 끝났습니다. 2번 문제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수업을 최대한 빨리 컴팩트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잘 따라오세요. 지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여기는 해석이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My dad worked very late hours. 매우 일을, 여기까지 끝났죠? 우리 아버지는 일한다. 자, 그럼 나머지는 다 very late hours as a musician. 이렇게 돼 있죠. 매우 늦은 시간까지, 음악가로서 매우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그죠? 여기는 dash는 이렇게 dash. dash가 붙으면 보충 설명이니까 빼세요. So, 여기랑 이어지죠.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이어지죠. So he slept late.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가 끝이죠. 여기서 late. 늦게 잡니다. On weekends. 늦잠을 잡니다. 이상 없죠? Until about 3 in the morning 했으니까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일을 하신대요. 이 late hours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이 dash는요, dash가 나오거나 아니면 콜론 또는 세마이콜론 이렇게 나오면 그냥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 따라서 as a result, 그죠? 늦게까지 일을 하시다 보니 그 결과 we didn't have much까지가 끝이죠. 우리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어의 특성상 앞 내용을 뒤에서 설명한다 그랬죠? 이렇게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그죠?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그죠?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언제? When I was young.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빠와의 관계가 딱히 없었다. 많은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숫자를 셀 수 없기 때문에 much를 쓴 거죠. 그리고 이 much는 명사입니다. 명사 자리에 있으면 명사로 해석하죠. 딱히 관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했고 내가 어렸을 때 other than은 이것을 제외하고 except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를 제외하고는 이것밖에 없었다를 이거 제외하고는 딱히 없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only 같은 느낌이죠. 이 금을 그를 제외하고, 그죠? 그가 other than him constantly nagging me. 자, 요 표현 고등부에서 정말 잘 나오는 표현 중에 전치사 이거 써놓으세요. 전치사,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동사의 ing. 그랬을 때 8, 90%는 이 동사를 명사로 수식하는 걸로 보지 않습니다. 8, 90%는. 자, 고등부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해석, 오역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전치사와 동명사. 그리고 동명사도 동사를 명사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알겠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얘네가 이거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는 other than him, 그가 nagging me, nag는 잔소리하답니다. 잔소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we didn't have much of the relationship. 관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없었다. 이해 가셨나요? other than. 뭐를 제외하고는 그가 의미상의 주어. 뭘 하는 거를 nagging 하는 것을 other than 제외하고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챙겨두세요. 또 잔소리하는 그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분사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전치사가 있으면 동사의 ing, 동명사로 해석한다. 그리고 그 동명사도 동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행위자,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표시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해석 조금 조심하십시다. 고등부에 이거는 이런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들 영작 시험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요 부분 이해 가셨어요?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오, 가원아 들어왔어? 가원아 오늘 19번 풀어줄게요. 좋은 문제 질문해줘서 고맙습니다. 다 이해 가셨습니까? 오케이, 승현이 파이팅. 자, 그래서 그가 계속적으로 constant는 continue입니다. 그냥 continue, continuous 이제 계속적으로 nagging me 나한테 잔소리를 했죠. 이거 하라고. take care of chore 이 chore는 허드렛 일을 말합니다. 허드렛 일, chore 허드렛 일. 쉽게 말하면 허드렛 일. 예를 들면 뭐 영어는 앞에 거를 뒤에 가서 식하니까 like mowing the lawn 잔디를 깎는 거와 같은 허드렛 일 그리고 커팅하는 거와 같은 허드렛 일. The hedge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잘 나오는 단어니까 외워주세요. hedge 울타리. 근데 울타리인데 plant fence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식물로 된 울타리를 말합니다. 나무 울타리가 아니라. 이런 거를 하는 그걸 하라고 나한테 그 목적어 내가 take care of를 하라고 잔소리를 하시는 것을 제외하면 딱히 much 많은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저한테 했어요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익숙한 거 한 번 더 나왔네요. 콤마 다음에 which.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 단어를 잡을 수도 있고 2번 문장 전체를 설명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단어가 됐건 문장이 됐건 간에 여기서 해석하는 것은 and 이시기 때문에 이 it이 들어갈 자리가 뒷문장에 있어야 되죠. I hate it. 그러면 나는 싫어합니다. 그것을이 여기에 있었어야 됐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개념은 명사가 생략된 거다. 명사 생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표현이겠죠. 불안한 문장. 일단 적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택지 1번.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문제 관계대명사입니다. 지금 정의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제가 3월달 첫 수업에 문법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용어 정리. 그때 다시 한번 복습할 기회가 있어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도식화되어 있는 거를 잘 정리해 두세요. 아,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인데 이 대명사가 이 뒷문장에 있어야 됩니다.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목적어가 이렇게 있죠. 있다는 말은 목적어를 뺐다는 말이니까 불안한 문장이라는 뜻이다. 자, which I hated. 그리고 나는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죠. 자, he was a responsible man. respond가 그죠? respond가 반응하다죠. 대답하다죠. 자, 내가 여러분한테 대답을 했는데 대답이 없어. 아, 쟤는 내 말을 씹는구나. 그죠? 학생으로서 여러분들 수업을 받는 사람으로서 수강하는 학생으로서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해야 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래서 responsible 응답이 있고 대답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책임지는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responsible 책임감 있는 남자였고 그 남자는 이거 한다. 자, 명사 뒤에 ing는 형용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명사 뒤에 ing는 형용사다. 그래서 dealing하는 deal with는 deal은 거래라는 뜻도 있고 뭐뭇을 다루다 해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동사로 하면. 그래서 다루는 뭐를 다루는 irresponsible. 자, response의 반대말이 앞에다가 ir를 한 번 더 붙입니다. irresponsible. 책임감이 전혀 없는 꼬마, 즉 자기 자신을 말하죠. 그는 책임감 있는 남자였습니다. 뭘 하는? 다루는. 누구를? 바로 irresponsible cat. 책임감 없는 꼬마 아이를 다루는 책임감 있는 남자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칭찬하고 자기를 욕하고 있죠. 미안한가 봐요, 아빠한테. 그래서 memories of 이렇게 나왔죠. How we interact. 자, 요거는 이런 표현이 조금 필요해요. how라는 것은
전치사 뒤에는 명사죠. 이 how가 명사로 쓰였다는 말은 결국에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가 있죠. 질문을 할 때 쓰죠, 많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번은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는 자, 기억입니다. 어떤 기억? 나의 memories of 우리가 interact라는 것은 서로 interact니까 act는 행동하다, inter는 서로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상호작용을 어떻게라고 질문을 한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상호작용을 한 방법이란 뜻의 방법이란 단어가 이 앞에 있어서요, 원래. The way, how. of the way인데 굳이 뭐 how도 방법이라는 뜻이 있고 way도 방법이라는 뜻이 있어 그냥 두 번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일했는가라는 방법. 어떻게? We interact.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가. 상호작용. 이건 자동사라서 완전한 문장입니다. how라는 이 형태는 뒤에 완전한 문장 와야 돼요. 목적어가 전혀 없는 완전한 문장 많아요. 조심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그 방법에 대한 나의 기억들. 그 기억이 seems라고 말하면 너무 웃기죠? 우리 방금 배웠죠? 수일치? 수일치 방금 배웠죠? 수일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는 절대로 이론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뭅니다. 어법은 이론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연애를 하시죠? 사랑을 할 때 사랑의 이론과 실체는 많이 다르죠? 같지 않죠?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말은 많이 들어봤죠? 연애 박사 이론은 빠삭한데 지혜 앞가름 문제를 못하죠. 어법이 똑같아요. 이론을 빠삭하게 안 사람들이 이 이론을 전부 다 사자와 어자로 배웠잖아요. 그죠?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 주어, 목적어, 보어로 배우다 보니까 실제 그 나의 이론이 실전에서 단어로 이게 구체화된단 말이에요. 이 단어들에 대한 품사는 전혀 안 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전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월 선생님이 개강하는 그 교재 이론과 두 번째 실전 요 두 가지 수업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내신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 전치사.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전치사 뒤 명사는 절대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전치사와 명사의 결합은 수식어고 1번 형용사나 2번 부사로 쓰이기 때문에 절대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에 대한 나의 기억이 seems s가 붙으면 s 못 쓴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3번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한 3번 썼네요. 주어 동사 수일치.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틀린 학생들이 5번을 많이 틀려서 5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잘 들어두세요. 잘 들어두세요. 아, 이제 1시간이 넘어가니까 조금 이제 집중력이 좀 흩어지는데. 자, 기저귀 한번 피시고. 자, 기저귀 한번 쭉 펴시고 연필 내려놓으시고. 원래 연필을 안 잡았나요? 자, 연필을 내려놓으시고. 손가락 깍지 끼시고. 자, 손바닥 귀에 붙입니다. 아, 손바닥을 귀에 붙이면 이상하네요. 아. 자, 손을 위로 쭉 올립니다. 자, 쭉 올려서 기저귀 한번 피세요. 쭉 한번 기저귀 한번 피시고. 다시 내려놓으시고. 연필 잡으세요. 연필 잡으세요. 선생님이 녹화를 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마음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 같은 공부를 2번 하는 건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처음 하실 때 끝내시고, 그죠? 수업 끝나고 나면 간략하게 정리만 하신 다음에 빨리 덮고 다른 공부하세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어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 they took 하고 문장이 끝났어요. they took 그들은 걸립니다. long 오랫동안. 주요 성분이 끝나면 그 끝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뒤로 와요. 그런데 여기서의 long 여기서 긴이 동사를 설명하잖아요. take a long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 long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오래 걸린다. 그는 키가 크다랑 똑같죠. 이게 그 키가 대체 얼마나 크다는 소리야? 너무 키가 큽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크다는 소리야? 그 키가 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접속사가 대수로 이렇게 나와준 거예요.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부정사, 주어동사. 다만 어떤 형태가 나오든 상관은 없는데, 그죠? 이 나와 있는 that과 to가 여기 앞에 있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란 건 이해하시라고요. 그래서 키가 큰데 대체 얼마나 크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정도라 그래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부사적 개념이라서 이 정도로, 그러니까 that took so long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를 이렇게 외우신 분들 많죠. So that 이렇게 그렇게 외우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해석을 좀 해보시자.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거 할 정도로. 그럼 뭐 할 정도로 long 오래 걸린다를 표시한 게 이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by the time 접속사입니다. 전치사 아니에요. 뭐뭐 할 때쯤 접속사, 시간 접속사. By the time I was finished, 내가 끝날 때쯤 이거 할 정도로. The front yard, 내 앞쪽에 있는 그 마당이 was too high. 너무 많이 자랐죠. 자, 이것도 투투를 또 이상하게 외운 분들 많더라고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뭐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너무 높습니다. 이거 하기에는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앞에 있는 단어 설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투부정사를 쓰던 대를 쓰던 앞에 있는 명사 설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높습니다. 이거 하기에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그는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할 정도. 그래서 뭐 내가 깎기 전 내가 손질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자라버렸네요. 그래서 못했네요의 의미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that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형용사나 부사가 앞에 나왔을 때의 that은 그 앞에 있는 부사와 명사를 설명해주는 부사적 기능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명사 설명이니까 뭐 당연히 형용사잖아요. 그건 아시죠? 형용사적 개념이다. 그래서 이름이 다르다. 얘는 부사절 접속사고, 그죠? 얘는 형용사적 관계 대명사다. 그래서 뒤에가 달라요. 관계 대명사는 다시 말하면 접속사와 명사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 명사가 여기에서 빠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불안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정리되셨습니까? 똑같이 생겼지만 다르죠. 앞에 있는 단어가 어떤 품사냐에 따라서 부사절 접속사는 접속사 기능만 하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뭐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The front yard was too high.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 있으면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는 이렇게 접속사와 명사까지 포함하고 있다 보니 그 명사가 요 문장에서 빠져나왔다. 즉 명사가 빠져 있다. 우리가 명사는 문장의 주요 성분으로 보기 때문에 불안한 문장이라고 표현한다. 까지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는 3번까지 완벽하게 이해가 갔다. 3번까지 다 이해가 가서 이제 선생님 4번으로 넘어가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커커는 이따 나와야 되나요? 그럼 고고 할까요? 고고. 자, 고고 한번 쳐주세요. 코코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또 연필을 내려놓고 자기 코를 막 때리겠죠? 그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고로 바꾸겠습니다. 고고. 혜민이 오케이? 혜민이 이해 가요? 윤지나 민지야 이해 가십니까? 지금 핸드폰으로 시청하신 분들은 채팅이 바로바로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상아, 오상이는 아까부터 답이 없네요. 원협이 이해 가요?
윤주도 이해 가요? 원여봐, 너 이따가 뭐 녹화 영상 본다고 동영상 본다고 지금 안 쳐다보면 안 된다. 그러면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희원이 이해 가세요? 희원? 오상이 원협이 이게들이 또 이제 스터디 카페 안 나오니까 또 해이해졌구나. 민지 오케이? 가원이 어떻습니까? 가원이. 가원아? 강원이는 또 옆에 항구랑 같이 보나요? 항구는 또 어디로 갔습니까? 부산 앞바다로 갔나요? 자, 문협이 다 이해 가셨으면 다시 가겠습니다. 4번. 4번도 꽤 많이 틀렸네요. 4번. 시간 관계상 지금부터는 이제 문법에 해당하는 단어 위주로 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문법에 해당하는 그 문장 위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답이 되는 쪽의 문장 위주로 조금만 수업을 좀 컴팩트하게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어휘를 설명하는 거. 지금 2번과 3번을 푸는 정도의 방식. 쉽게 말하면 모든 선택지의 정의를 내려주고 차근차근 하는 것이 본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시험지를 풀어주는 쪽에 오상이 거 채팅이 잘 안 보였어요. 오상이 게 자꾸 안 보이더라고요. 미안. 자, 지금 잘 보입니다, 오상아. 음, 음.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해설하는 강의는 이제 주로 정답이 되는 부분만 설명을 좀 합니다. 기본적인 부분이라기는 좀 뺄게요. 그런데 요 단어는 요 문장 앞에 첫 문장은 너무 해석이 좋죠. 한 번씩 다 해석을 해보세요. 어법하고 상관없이.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자, belief 대시죠. 명사 다음에 대신인데 human have morality라고 완전한 문장이 나와버리면 우리는 이걸 관계사로 보지 않습니다. 동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동격이라는 것은 명사의 일부다. 설명이다. 뭐라는 믿음? 인간은 morality, 도덕성이 존재한대요. 그리고 동물은 don't, 안 가지고 있다. 여기 생략돼 있죠. don't have it.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belief가 하니까 이게 주어고 동사는 얘가 is가 동사입니다. 이것은 such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한 단어의 의미 단위가 이렇게 세 단어 이상이면 외워야 됩니다. 어수는 such a 혁명.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such a 나 on 혁명.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such는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명사, 관사 앞으로 가는 특이한 애입니다. 이게 좀 어순이 잘 나오겠죠? 서치와 혁명, 이거는 아마 중학교 때도 했을 거예요. 자, 이렇다라는 이런 신념, 믿음, 이런 믿음이 서치어, 매우 long standing, 오랫동안 stand, 유지되고 있는 가설이다. 그 가설은 that 한 가설이죠. 앞단어 설명이니까. It could be cold. 자, cold가 이렇게 수동태로 쓰여도 뒤에 이렇게 나오죠. 얘는 주격보호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be cold는 주격보호가 뒤에 남죠. 주격보호라는 것은 주어로 설명이죠. 즉, 그것은 a habit of mind. 그죠? 습관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말은 옳고 그르고를 따진 게 아니라 내가 하던 거죠. 그냥. 그죠? 그래서 습관적 사고라고 불리운다가 이거의 핵심입니다. 동물은 모랄러티가 없다.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습관적 사고이고 아주 나쁜 헤빗이래요. and 나쁜 헤빗은 하고 쌍콤마. 자, 아까 정리해드렸죠. dash, 콜론, 세마이콜론 하고 하나 더 쌍콤마. 콤마가 두 개 있는 요 가운데는 설명입니다. 설명. 즉 없어도 된다. 우리가 보통 삽입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냥 집어넣은 거 없어도 된다. 그래서 as we know all know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고
삽입글을 지워야 빨리 지워야 주어 동사 눈에 빨리 띄죠. 그리고 나쁜 습관은 are hard 어렵습니다. 뭐하기에? 자, 영어의 특성 뒷 단어는 앞 단어 수식 break 깨지기 어렵다. 자, 요런 거 조심하세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1번은 진짜 학생들 많이 틀리는 건데 그런데 다 아는 건데 틀려요. 자, 보세요. something to drink 이게 맞나요? something 엄마 뭐 좀 줘봐. to drink 마실 거예요? 마셔지는 거 아니에요? 얘 입장에서는 to be drunk 아니에요? drunk 마셔질 거를 주세요가 맞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A가 맞아요? B가 맞아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게 B가 맞지 않습니까? 마셔져야 되는 것을 주세요가 맞지 않아요? Give me something to be drunk가 맞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쓰죠? 어, 여기 뒤에 이시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 명사와 똑같아. Give me, 엄마, give me something to drink 이시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면 이 it은 요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그래서 to be drunk it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고 이게 틀린 표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물어본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나쁜 습관은 깨어지는 게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hard to be broken 아닌가요?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아요? habit. 선생님, 습관은요, is hard to be broken. 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to break it이 원래는 있었어야 되죠. 근데 habit과 it이 겹치니까 얘를 안 쓴 거죠.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렸다 해서 우리가 이거를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안 쓴다 그래서 목적어를 상승시킨다 이런 표현이에요. 용어는 중요치 않습니다. 용어는 중요치 않고요. 이게 수동태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 될 능동태로 쓰이는 것만 유념해서 알아두십시오. 용어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아 이런 거를 이렇게 부르는구나. 목적어가 원래 없구나. 왜 앞에 있으니까 그냥 앞에 거 주어가 그냥 목적어를 대신 해주겠네. Something to drink it은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바로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의 문장이 상당히 길죠. A lot of the people이 have cave인은 케이브가 그 동굴이잖아요. 근데 이 인자가 대부분 다 뭐 할 때 쓰냐면 give in, hand in. 자, hand in이 여러분 제출하다죠. 제출하니까 네가 항복한 거예요. 항복, 제출 또는 자수하다. 그죠? 자기 자신을 그죠? 뭐 surrender 이런 뜻이에요. 행복하다, surrender. 그죠? yield, 항복하다. 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cave in, give in, hand in이 제출, 항복, 자수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양보라는 뜻도 있죠. 양보를 많이 하면 결국에는 항복하는 거다. 불복하다. 그래서 a lot of people have cave in입니다. 항복하죠. 어디라는 것에 이러한 assumption. 자, 요 말은 그대로 단어가 반복된 겁니다. 어떤 단어가? 사람들을 habit of mind예요. 습관적 사고라는 것은요. 그냥 이런 assumption을 포기하고 받아들여요. cave in to 누구누구에게 항복합니다. 항복해버립니다. 여기 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에요. 그냥 굳이 생각 안 합니다. 깊게 생각 안 해요. 그냥 항복해요. 내 습관에 항복합니다. 하던 대로 합니다. 그냥 그죠? 이해 가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유를 밝혀놓고 있죠. it이 쉬우니까. It is easier 하고 끝났죠. 뭐 하는 게 이게 진짜 주어죠. deny 거부하는 게 나아요. deny 거절하는 게 나아요. 뭐가? morality to animal 동물들에게 있어서의 도덕성은 그냥 거부하는 게 나아요. 뭐 하는 것보다 여기서 to는 전치사다. 여기 to는 다시 한번 여기 to는 to 부정사고요. 여기 to는 그냥 동물에게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morality, 도덕성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쉬워요. 뭐보다? to deal. 여기도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부어가 하나, 둘이에요. 그래서 it is easier, 더 쉽습니다. 뭐 하는 것보다? to deal. 이거 하는 것보다. 뭐를 deal with, 다루다, 고민하다, complex, 복잡하지 않냐. 애니멀이 만약에 모랄리티가 있다라고 해버리면 복잡하지 않냐 이거예요. 복잡한 결과물이 그거를 내가 다루는 것보다는 그냥 야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야 없어 디나이 그냥 거절해.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 assumption 동물들은 없습니다라는 것을 cave in 그냥 받아들이고 항복해요. 그거를 우리가 습관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갑니다. 3번 가보시면 벌써 주어가 얘라는 거 아시겠죠? 쌍콤마 눈에 보이니까 생략하시고 생략하시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historical tendency is 그죠? 역사적 tendency 경향이 매우 강하다 보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경향이라는 것도 습관입니다. 동의어예요 그냥. 역사적 경향 즉 습관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것이 너무 강해요. 끝. 자, 영어의 특성상 뒷단어가 앞단어 설명한다 그랬죠? 어느 정도로 강해? 이거 할 정도로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강하다는 것에 대한 정도를 설명해 주죠. enough to make. 뭐를 만들어 버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쿨링하게 만들도록. 쿨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쿨링 투 집착하게끔 만들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죠. 사람이 어디에 집착합니까? The status quo, 현재 상태. status quo, 현재 상태. 현재 상태라는 것도 역시 헤빗입니다. 역시 선생님한테 늘 배웠다시피 독해라는 지문은 주제가 아이디어가 한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동의어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동의어를 물어보는 시험이 여러분들 어법 문장을 나중에 할 겁니다. 내신 대비 들어가면 이거를 빈칸으로 바꾸고 어휘로 바꾸는 하나의 원리죠. 다 동의어잖아요. 습관적 사고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경향을 말하고 그 경향이라는 것은 너무 강력해서 현 상태에 집착하게끔 만드는 것을 cling to the state of quo 하는 것을 habit of mind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동의어 연결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이 어법이 어법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3번 가고 4번 가겠습니다. 3번은 끝났죠? 수일치. 선택지 3번 수일치. 그죠? 선택지 1번 목적어 상승. 목적어 상승이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something to drink 써놓으시면 되겠죠? 2번은 안 해버렸네요. possibility that 자 명사 다음에 that이 나왔으니까 형용사인가? 하고 봤더니 animals have moral behavior라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왔죠? 아 얘는 수식이 아니라 동격이구나. 동격. 그래서 2번은 동격 접속사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자 1번, 2번, 3번 정리되셨죠? 이제 4번 갑니다. 자, 거절이라는 deny라는 동사에다가 al을 붙이면 명사가 되죠. 이건 규칙성입니다. arrive라는 동사에다가 al을 붙이면 arrival, 도착하듯이 많습니다. 이거 al 붙이는 물론 형용사도 형도 있어요. 그래서 명사형 형용사. 그래서 이게 주어져. 자, 거절, 거부, 그죠? 거부하는 것, 거절하는 것. 이해 가셨죠? 부정하는 것, 부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Who animals are 이거는 많이 보셨죠? 원래는 who are animal이죠. 야 동물이란 누구인가? 야 또 누가 동물이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여기가 주어입니다.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보호예요. Who are animal은 who are you? 그러면 누가 너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해석을. 야 누가 동물이야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죠. 그러니까 동물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말합니다. identity를 말해요.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동물은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은 무슨 단어로 그대로 바꿔놓은 거냐면 morality로 그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동물의 도덕성, 즉 정체성.
이거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이라고 주어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 정리해 두면 되겠죠? 역시 어법은 어순 문제가 많죠. 1학년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어순입니다. 어순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단어를 외울 때 품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품사는 어디하고 관련이 있냐면 어순은 결국에 영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수업에 3월부터 진행되는 수업에 각각 정규반 수업이 2회가 있을 겁니다. 정규 수업이 일주일에 2회가 있고 제가 공통적으로 수요일 날 영작 수업을 합니다. 밤 11시에. 제가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들 영작 수업을 하는 이유는 품사에 대한 기본기를 잡고 단어를 나열할 수 있는 것을 배우셔야 내신에서는 무조건, 자, 제 말 기억하세요. 내신에서는 무조건 문법이 강한 사람, 어법이 강한 사람과 영작이 강한 사람이 등급을 잘 나옵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영작과 수능은 독해고요. 수능 영어는 독해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내신은 어법과 영작이에요. 요거를 잡는 자가 1등급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보충을 해서라도 영작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정규 수업에서는 어법, 그죠? 정규 수업에서는 어법, 온라인에서는 영작.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어, 명사절 자리, 명사와 동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구 자리? 자, 주어, 부정, 부정, 그죠? 동물들의 도덕성을 부정하는 것은 allows. 결국에 이거를 하게끔, 목적어가 목적보 하게끔 만들었네요. 나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이 자리는 누구 자리?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 자리입니까? 동사를 설명하는 부사 자리입니까? 누구 자리예요? I love you. 여기다가 뭐 써야 되죠? real을 쓰면 진정한 나는 너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really 나는 really love you입니까? 뭘 쓰는 게 맞죠? 네, 이렇게 어, 형용사 부사라는 좀 애매한 영역 있죠. conveniently allowed. 이러한 부정, 즉 쉽게 말하면 이게 habit of mind죠. 네가 습관적으로 동물이라는 것의 정체성은 없어라고 부정하는 이 얘네들은 정말 편리하게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편리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편안합니다. 편안한 침대의 그 편안함이 아니라 네 맘대로라는 뜻이죠. 야, 참 편리하게 생각한다. 네 맘대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단어인데 한번 써보세요. arbitrary. 네, 한번 써보세요. 어. 아, 고3 갔더니 또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 2학년 때도 많이 나와요. arbitrary. arbitrary. 이것을 우리가 at one's dispose라는 표현도 써요. 버리다죠. disposal. 네 맘대로. 네 맘대로 허락해버렸죠. 그죠? allows. 뭘 허락했습니까? maintaining false stereotype. maintaining false stereotype이 결국에 또 동의어죠. 잘못된 stereotype, 편견. 그 잘못된 편견을 maintaining, 유지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네 맘대로. 자, 뭐에 대한 편견? 영어는 역시 단어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뭐에 대한 편견? about the cognitive, 인식이죠. 그 다음에 emotional, 감정이죠. cognitive와 emotional을 합치면 도덕성, 위에서 나왔던 인식과 감정의 능력, 동물들의 인식과 감정의 능력에 대한 편견, 잘못된 편견을 유지하도록 네 맘대로 conveniently allow, 가능케 해줬죠. 누가? 동물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정이. 정말 좋죠. 해석.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신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시험 문제죠. 그래서 몇 번이 틀렸습니까? 4번. 선택지 4번은 이렇게 쓰고 끝나겠습니다. 선택지 4번의 문법은 형용사인가 부사인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사는 동사수식, 형용사는 명사수식.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 다음에 이 온 전치사 다음에
선택지 5번 내가 아까 설명했죠? 1. 어떻게 라고 해석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동물들이 이해되어지는가에 대한 영향, 강력한 영향. 그래서 how는 또 한 번 어떻게로 해석했네요. 아니 방법으로 해석했어요. 동물들이 이해되는 그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되는가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뭐가? The habit of mind의 이런 lazy acceptance. 이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habit of mind를, 그죠? 습관적 사고를 굉장히 게으른 accept, 수용, 받아들임 때문이다. 자, 4번까지 이해 가셨으면 전부 다 55, 55 이해 가셨습니까? 또 55, 55 적지 마시고 44, 뭐 33 이렇게 적지 마시고 55 이해 가셨습니까? 어,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학생들이 있네요. 암호를 몰라서. 진짜? 암호를 이렇게 보냈는데 왜 모르죠? 음. 자, 4번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거, 이건 답지에도 별로 없는 거기 때문에 선택지에 관련된 문법사항들이 딱딱 정리되면, 그죠? 선택지에 관련된 문법사항들이 딱딱 정리되면, 이게 여러분들 내신 수능에 다 쓰여요. 수능에 3점짜리 한 문제로 나오는데,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 87점으로 2등급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78점으로 3등급 나올 수도 있습니다. 3초짜리 하나가 그렇게 아쉬울 때가 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을 가시면. 자, 또 몇 번으로 넘어가냐면, 지금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네. 5번도 질문이 많이 남았네요. 질문이. 5번, 6번을 아마 풀면 수업이 거의 다 끝날 것 같네요. 우리가, 좀 가원이 있죠? 19번 해드리겠습니다. 가원이가 19번을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빨리 좀 하죠. 5번, 6번 문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한번 보죠. 자, 정직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끝이었죠? 그러면 영어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뒤에 붙으니까. 바로 every strong relationship, 모든 강력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use, 명령문하고 있죠? 이거를 사용하래요. 어디에? to에 너의 장점으로 뭘 함으로써 being open. 자, 열린 마음을 가짐으로써 뭐와 with what you feel. 네가 느끼거나 느끼는 거에 대해서 솔직함을 표현함으로써의 장점으로 사용해라. 그 다음에 여긴 by가 빠졌죠. by giving. 자, 또 명사. 반사 다음에 opinion 사이에 형용사 붙었으니까 오케이. 그죠? trustful. 어, 어떠한 정직한 형용사 자리죠. 정직한 의견을 when asked. 요거 별표 사정없이 쳐놓으세요. 정말 학생들 많이 틀립니다. when 다음에 주어가 빠지고 동사가 붙었는데 지금 그 동사에 지금 asked가 왔어요. 그 말은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까도 똑같이 했던 것처럼 주어는 왜 뺐다? 앞에 있으니까 you, 그죠? 주어를 생략하면 동사에다가 ing 붙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근데 ing 안 보이죠? 왜? 동사가 ask가 원래 동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you are asked였죠, 원래. 정말 조심하세요. 그래서 are에다가 지금 ing로 붙인 being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주어는 같으니까 뺐고. 그래서 when ask는 네가 질문을 할 때가 아니라 받았을 때입니다. 수동태를 BPP를 분사로 바꾸면
동사에 ing를 붙입니다. being pp.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장 맨 앞에 being 있으면 빙신 같아서 뺐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드시 첫 번째 주어 찾으세요. 주어 찾아서 실제로 수동태가 맞는지, 그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질문을 받았을 때, 그죠? 뭘 해라? use it. 사용하세요. 뭐 함으로써?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그죠? 정직한 의견을 줌으로써 네가 질문을 받았을 때 정직한 의견을 줘라. 그런 식으로 사용하여라. 무엇을? it, honest. 이게 이 글의 요지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2번은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When you develop a reputation. develop이라는 것에 동사를 목적어를 끼고 능동으로 썼어요. 당신이 이러이러한 평판을 형성하실 때, 자, 어떤 reputation입니까? For telling.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는 repute. repute이니까 표시 여러분들 말하답니다. repute이니까 여러분들 뭐 dispute 하면 dis가 부정적이라는 뜻은 다 아시겠죠?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이게 논쟁하다잖아요. repute이라는 것은 재언급이니까 사람들이 유승엽 선생님 수업이 정말 이래 좋아 라고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걸 우리가 평판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평판을 만들어 갈 때 you will enjoy strong relationship. 너가 항상 진실을 말한다는 그 평판 덕택에 strong relationship이 생길 것이야. 이 얘기죠. 그 strong relationship이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그죠? 이것을 기반으로 한 relationship이 생길 것이야. 이해 갔죠? 그래서 뭐 얘는 뭐 능동태, 거기다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완벽하죠. 틀린 게 전혀 없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3번 바로 갈게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 자, 명사 뒤에, 자, 영어는 앞 단어를 설명합니다. 명사 설명했으니까 얘는 형용사니까 주어 없어야 되죠. 주어가 없다기보다는 명사가 생략돼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명사가 생략돼야 형용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명사 주어 people이 빠졌으니까 lie,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다시 한번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get into trouble. 자, 문제가 생길 거예요. 뭐 했을 때? 어떤 조건? 이런 조건. 누군가가 협박을 하죠. 뭐 하기는 협박이에요? 이거 하려는 someone threatens. 그죠? 누군가가 협박을 합니다. 이거 하겠다고. 자, cover는 덮은 거니까 이거를 반대로 디스를 시키면 들춰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폭로죠, 폭로. 너의 거짓말을 폭로해버리겠어. 연예인한테 많이 일어나죠. 라고 threaten 했을 때 이렇게 되죠.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뭘 해라는 소리예요. 여기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죠? 안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직이 펀더멘탈이다라는 이 문장을 그냥 이걸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빈칸 뚫어놔도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을 쳐놔도 문제 풀 수 있죠. 따라서 by living 살아가세요. 진실되게 너의 자신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피할 수 있죠. 무엇을? 헤드에이크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트러블입니다. 트러블. 많은 머리 아픈 일을 피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5번으로. In the long term.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짓말. 여기서 lies를 설마 동사로 보는 사람 없겠죠. 문장 맨 앞에 s 붙일 수 없으니까 얘는 명사입니다. 거짓말들 with good intention. 좋은 의도를 가진 거짓말이 여기 문장에 따르면 아니스트인데, 자, 좋은 의도를 가졌건 안 가졌건 거짓말들은 나쁜 의견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컴포터블 했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글에 맨 첫 번째 나와 있던 이 요지와 그 뒤를 잇는 모든 요지가 갑자기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아까 내가 말했죠? 한 지문은 한 개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정직하자라는 이 요지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정직하려면 뭐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의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가진 의견을 좋은 의도, 인텐션은 의도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많이 컴포트가 아니라 많이 다치게 합니다가 좀 더 맞겠죠. 그런 거짓말들은 사람을 다치게 하죠. 진실을 말한 것보다. 그래서 5번 어휘 문제였습니다. 어휘. 문맥상 맞게끔. 자, 6번 갈게요. 6번도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네요. 6번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6번이 내신에서 나온다면 문제를 만들기가 제일 좋죠. 한번 볼게요. People have higher expectation. 자, 높은 기대감을 가지죠, 사람들은. as, 뭐뭐 함에 따라 또는 뭐뭐 했을 때 그들의 삶이 get better, 그러니까 비교급이 나오면 대부분 뭐뭐에 따릅니다. 그들의 삶이 나아짐에 따라 기대치도 높아지죠. 당연하죠. 근데 요지가 여기네요. 근데 더 비교, 더 비교가 나왔네요. 강조 구문이죠. The higher the expectation. 그러면 원래 문장은 the expectations are higher죠. 이렇게 도치된 거죠. 너의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it is difficult죠. 여기가 여기 들어간 거죠. 이것도 도치죠. 그것이 더 어려워질 거야. 그것이 뭔데? To be satisfied. 자, 이 말은 결국에 너가 기대가 올라가는 것은 만족감이 뭐한 걸 뜻한다? 떨어지는 걸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문제에서 we can increase the satisfaction. 자, 그러면은 만족감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하면 되죠? 아, 정말 간단한 이 논리. 기대가 올라가면 만족감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만족감을 올리는 것은 뭘 해야 되죠? 기대감을 줄여야 됩니다. 자, 이 줄이다의 표현이 이제 여기서부터, 예,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동의어. 이 글을 쓴 사람의 어휘력이죠. 자, 볼게요. 자, we can increase the satisfaction. 자, 우리는 satisfaction을 늘릴 수 있습니다. We feel. 자, 여기 이것도 알아두세요. 명사,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형용사, 이렇게 외우세요. 다시 한번,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우리가 느끼다가 아니라 느끼는 만족감, 이렇게 씁니다. 명사 뒤 주어 동사는 형용사, 뭐뭐하는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을 늘릴 수 있습니다. 삶에 살면서 뭐함으로써 아까 말한 거 다시 한번 만족감을 올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대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만족감을 아유, 기대감을 높게 잡으면 만족이 떨어지니. 그죠? 만족을 올리려면 기대를 낮춰라. 기대를 낮춰라를 뭘로 표현해야 됩니까? 컨트롤로 가요, 레이징으로 가요? 레이징은 올리다니까 일단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컨트롤이라는 것은 통제라고 표현을 하되 사실상은 너의 기대감을 어떻게 해라? 통제라는 것은 억제의 개념으로 간 거죠. 여기는 컨트롤이 억제, restrain, constrain 이런 억제의 개념으로 간 겁니다. 즉 낮춰라. 그래서 낮추세요. 기대를. 그러면 셋 중에 하나네요. 자, adequate, 적절한 기대는 자 여기서 적절이라는 단어 별표죠. 통제라는 것은 낮춰라니까 adequate이라는 말은 적절이라는 표현은 높게 가져라, 낮춰 가져라. 우리나라 말 중에 가장 번역이 어려운 적당히. 야, 적당히 해. 선생님, 어, 고등학교 영어에서 스피킹 공부하면 안 되나요? 적당히 하면 도움이 돼. 적당히. 정말 어렵죠. 통제하고, 억제하고,
낮춰라. 그래서 기대감을 적절하게 가져라. 자, 적절한 기대감은 leave, 두다죠. 남겨두다, room, 여긴 또 방 하지 말고 여지입니다. 여지. room, 뭐뭐 할 가능성 또는 여지. 뭐 할 여지를 그대로 남겨두어라. for many experience. 아,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for experience. 제가 좀 관사를 뺄게요. experiences가 뭐 할? to be pleasant surprise. to be pleasant. 너무너무 즐거운 surprise. 자, 이거 할 여지. 누가? 얘네가. 알아두세요.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for 명사가 또 나오면 얘는 의미상의 주어, to be는 형용사. 해석을 할 때 be. 자, 즐거운 놀라움이 될, 뭐뭐 할. 뭐뭐 할은 미래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뭐뭐 하는 현재를 나타내는 형용사고. 정말 깜짝 놀랄 즐거운 일이 될 여지를 누가? 경험들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기대를 낮춰라는 통제해라. 통제하라는 말은 적당히 해. 그만하고. 그 적당히 하고 통제하라는 말은 즉 다시 말하면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까? 깜짝하게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까? 1번과 2번 몇 번? 자, 다 같이 올려주세요. 1번과 2번 대답 못하면 선생님한테 딱밤 한 대씩 맞습니다. 여기서 말한 적당이라는 표현은 늘상을 말합니까? 깜짝 가끔을 말합니까? 1번. 늘상이에요? 적당히 하라는 게 늘상 하라는 소리예요? 기대를 다시 한번 여기 위에서부터 오상 정우야 이 글에서 말한 게 기대가 크면 만족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빈칸 기대를 컨트롤 억제 통제 낮춰라. 낮춰라는 것은 기대를 적당히만 해라. 그 말은 즐거움을 늘상 가져라 가끔 가져라 낮춰라는 거니까 기대를 가끔 가지세요. 이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서프라이즈는 정말로 놀라다의 뜻이 아니라 기대를 적당히 가끔만 하라고 했으니까 frequently입니까? rare입니까? Q, FAQ. 여러분들 이제 가끔 그 어떤 홈페이지 가면 FAQ라고 나오죠? 이게 뭐예요? 자주 묻는 질문. 질의응답. 그죠? frequently asked question. 그죠? 자주 물어봐지는 질문 해가지고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딱 나와 있죠. frequently는 자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frequency가 이제 여러분들 그 전파수 영역대를 말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번 자주 왔다 갔다 하느냐가 frequency 헤르츠로 표현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frequency 하면 주파수란 표현으로 쓰죠. 이 영역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느냐, 자주 왔다 갔다 했느냐. 이 자주의 반대말이 rarely, 드문, 점처럼 뭐뭐 하지 않는, seldom, 점처럼 뭐뭐 하지 않는 낫의 의미죠. 그래서 드물다, 거의 없다. 이해 가셨나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rar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are. 그죠? 자, 여기 C번으로 바로 갈게요. 따라서 자, on the contrary, 반대로 오히려 it is a way it is a way 이것이 방법이다. 이것이 뭔데? to make sure 확실시하는 방법이다.
하기 위한 뭐를 확실시하기 위한 that you can continue to experience 네가 계속적으로 경험합니다. familiarity는 여기서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이것부터 누가 한번 말해볼래요? 익숙함이란 건 여기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이 그 지문에서 1번 플러스예요? 2번 마이너스예요? 즉 다시 말할게요. 여기서 적당히 하시고요. 좀 통제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깜짝 아주 가끔만 하세요. 여기서 가끔 한다는 게 긍정의 표시예요? 부정의 표시예요? 긍정의 표시죠. 가끔만 해야 뭐가 높아지니까 만족감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깜짝 놀라게 하고 가끔 일어나게 하는 이 가끔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늘상 있는 것의 반대말이죠. 늘상 있어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당연시 여겨져요. 그죠?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C번으로. 자, 여러분들이 계속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려면 familiarity, 늘 똑같이 일상처럼 느껴야 됩니까? pleasure, 가끔 깜짝 놀라는 즐거움으로 가야 됩니까? 몇 번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죠. 여기서의 familiarity는 늘 똑같이 일상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개념으로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쓰였다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동의어 잘 정리해 두시고요. 동의어 잘 정리해 두시고 내가 알고 있는 뜻의 컨트롤이라는 게 나처러라는 개념으로도 쓰일 수 있겠다. adequate이라는 적당이라는 것이 야 적당히 해. 나처라는 개념으로 rare 매우 드문 가끔씩 일어나는 그죠? 가끔씩 일어나는 긍정의 뜻이다. 따라서 내가 알고 있었던 familiar 뭔가 익숙하다라는 이게 이 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 개념으로 쓰였다. 그죠? 꽃을 1년 12달 맨날 하루 365일 계속 찾으면 그 꽃이라는 게 너무 당연시 여겨지죠, 이제는. 그죠? 자, 여기까지 모두 다 이해 가셨어요? 6번까지? 자, 이제 마지막 19번을 풀 텐데 여기까지 6번 문제 다 이해 가셨으면 완전히 나는 이걸 순삭했다. 난 6번까지 모든 거를 다 이해했다. 지금 2시간 동안 굉장히 긴 수업인데 정말 수업 잘 듣는군요. 자, 연필 잠깐 내려놓으시고 마지막 자 손가락 좀 쫙 펴시고 손가락 쫙 펴시고 자 깍지 끼시고 머리 위로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다 뒤집으세요. 자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 여러분의 마지막 번호 19번 풀어드리겠습니다. 19번. 자,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습니다. 자, 마지막 달리겠습니다. 마지막. 조금만 참으세요.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갑니다. 19번. 여러분들 저희 저번 주 금요일 날 이래로 학원 수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조금 제 수업이 좀 그립지 않으셨어요? 안 그리웠어요? 예,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동정은 저도 싫습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됐어. 대답하지 마. 동정은, 아니요. 야, 이 새끼야. 야, 너 건우, 너 주소 우리 집에 있어. 너 내 핸드폰에 있어. 너 찾아간다. 오상아. 그래, 너밖에 없다. 야, 다른 사람들은 대답조차가 없군요. 자, 건우는 그립지 않은 걸로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우가 특이한 거죠. 건우가 특이한 거죠. 제가 좀 원래 성격이 좀 레어합니다. 굉장히 드문 성격이에요. 스코어 가겠습니다. 이 19번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내가 아까도 말했죠. When asked. 자, 뭐라고 해석한다? When told. When heard. 자, when asked 뭐라고 해석한다?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지만 being이라는 게 빠져 있기 때문에 pp라는 형태가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없다면 얘는 다 이상한 틀린 거죠. ask 뭐라고 해석합니까? 질문 받다. told 뭐라고 해석합니까? 듣다. heard 말하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 의해서 heard 들림을 당하고 있으니까 유승엽 선생님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그죠? tell도 그렇고 ask도 있고 heard도 그렇고 이 tell이라는 동사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즉 나는 말했습니다. 승엽쌤에게 my 비밀을. 나는. 이 형태가 결국엔 이렇게 되잖아요. 승엽쌤이 그죠? is told잖아요. 들었다. 무엇을? 요 단어가 그냥 그대로 내려와요. my 비밀을.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혼란을 주냐면 많이 하셨겠지만 승엽이 말했다. 비밀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맞다고 봐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이해 갔어요? 요거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두 개 갖는 동사, 에게, 을이라는 목적어를 두 개 갖는 동사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문법적 용어를 쓰면 내 사 형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동사. 그죠? tell me something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수동태로 가오나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도 give라는 것이 show me the money 해도 그죠? give me money를 해도 이거를 내가 수동태로 바꿔져 있는 상태에서 I was given money 나는 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죠? 어 물음표를 왜 치셨죠? 왜? 지우야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 지금은 들리세요? 지금은 좀 들리세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동사 다음에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명사가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명사 두 개를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게 하는데 되게 좋죠. 거기다가 혹시라도 여기다가 이렇게 막 형용사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더 길게 만들어주면 더 좋죠. 그럼 여러분들이 I was given money 하면 이거를 장난으로 I gave money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give라는 것이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 하나 어디 갔지라는 이거를 이렇게 궁금함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선생님 나는 돈을 주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 나는 돈을 받았다. 이해 가셨어요? 요거를 노린 거예요. 그게 뭐다? 여기 있는. 근데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왜 문법 시험이 해석 시험인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왜 해석 시험인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보세요. 글이 여기서부터죠. 자, 하나 연구입니다. 이 보르도 대학 프랑스에 있죠. 보르도 대학 학생들에 대한이죠. 오브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연구 대상자로 삼은 거죠. 에 대한. 보르도 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연구. 근데 그 보르도 대학생들이 뭐한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죠. 와인을 또는 와인 메이킹이에요. 와인이나 와인 제조를 배우는 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졌죠. 리빌 드러났죠. 밝혀졌죠. 무엇이 밝혀졌습니까? 그 보르도 대학생들이 chose 테이스팅 노트니까 뭐 내가 이런 거를 식사를 했다 식음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방금 먹은 것은 적포도입니다. 내가 방금 마신 것은 맥주입니다. 소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OX 같은 걸 이렇게 손으로 들었겠죠. 그 대답지를 들었어요. 어떤 대답이냐? 영어의 특성, 단어를 뒤에서 설명해 주지 이렇게. 어떤 식음표냐, 어떤 표냐, 어떤 OX 표냐, appropriate, 적절한, 어디에 알맞은, for red wine. 이 사람들이 레드 와인을 들었어요. 내가 방금 맛본 것은 적포도입니다라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푸른, 자두나 초콜릿과 같은 그런 레드 와인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뭐일 때? 그들이 학생들이 이 연구에서 얘들아 갑자기 학생들이 연구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이트 백포도주를 줬어요. 얘가 줍니까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얘네들이 지금 연구 대상이거든요. 버루도 대학교 대학생들이 연구 대상인데 걔네들이 얘가 얘라는 해석을 안 하시면 이 대명사가 학생이라는 이 해석을 안 하시고 이걸 안 하고 그래 어법은 그냥 규칙 그죠? 문법 공식 이걸로 풀겠다고 하신 분들은 이 문제가 어렵지 선생님 왜 틀린지 모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들이 백포도주를 줬습니다 하면 안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실험 대상이란 말이야. 실험 대상이라는 표현도 알아두세요. subject. 서브가 밑이죠. 젝트가 발사하다니까 밑에 깔린 사람들. 실험의 대상물이 되는 이 서브젝트 피실험자로 나왔단 말이야. 피실험자. 누가? 대학생들이. 근데 그 학생들이 누구한테 백포도주를 줍니까? 근데 그 포도주가 colored 염색됐죠. 뭘로? red 빨간색 dy는 이건 또 죽다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진짜 죽어요. 염색이죠, 염색. 빨간색으로 염색되어 있는 백포도주를 받았어요. 준 게 아니라. 걔네들이 받았는데 걔네들이 were given 받았는데 그 받았을 때 염색되어 있는 백포도주를 받았을 때 얘네들은 어떤 테이스팅 노트 OX 편말을 들더라? 레드 와인의 적절한 편말을 들더라 이거죠. 즉 이 글의 요지는 아까 뭐였습니까? 위에 가보시면 although니까 양보절이니까 여기는 해석을 하나 마나 똑같습니다. 요지의 반대입니다. 원래 양보는 그래요. 그래서 it is 이게 명백하긴 하지만 이건 해석 하나 많아요. 명백하긴 합니다만 뭐가? Part of our assess라는 것은 평가죠. 평가 뭐에 대한 음식에 대한 평가의 일부가 바로 its visual appearance 눈으로 보여지는 외모 외관 외모 외관 여기서는 아까 색깔 레드로 되어 있는 색깔 그 색깔이 우리의 음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it is perhaps surprising 정말 깜짝 놀랄 일은 뭐다? How visual input 눈으로 보이는 input 그죠? 입력 정보가 override를 해버립니다. over 자 보세요. visual이니까 여기서 여기 아까 적포도주 예시로 나온 게 이 적포 원래는 백포도주인데 이거를 염색을 했네. 염색을 해서 적포도주로 빨간 색깔을 내네. 그러면 백포도주 맛이 나야 되느냐, 적포도주 맛이 나야 되느냐가 이 글의 요지예요. 이 글의 요지에 따르면 비주얼,
여기 나와 있었던 비주얼이, 그죠? 색깔이라고 내가 가정을 할게요. 여기 이미 색깔이 나왔으니까 백적 이렇게 나왔으니까 색깔과, 그죠? taste and smell, 실제의 음식의 맛과 냄새가, 자, 부등호 갑니다. 1번 색이 강하다. 2번 아니다. 음식은 맛이다. 몇 번입니까? 몇 번? 다 같이 채팅창에 몇 번? override라고 그랬습니다. 올라탄다 그랬어요. 그럼 색깔이 강하다는 소리예요. 색깔대로 사람은 맛을 느낀다예요. 아니면 실제 맛대로 맛을 느낀다는 소리예요. 색깔은 의미 없다. 몇 번? 몇 번입니까? 몇 번? 자, 비주얼 인풋이 오버라이드를 합니다. 올라타버립니다. 그죠? 색깔이라는 게 맛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 뜻이니까 얘는 당연히 1번이죠. 1번. 오버라이드니까 색깔이 더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자, 여기 이게 이 글의 요지니까 예시로 갑니다. 예시로 백포도주 나왔어요. 백포도주를 염색해서 적포도주 색깔을 냈습니다. 자, 이제 대답합니다. 자, 백포도주인데 적포도주로 만든 이것을 먹은 대학생들은 이 맛을 100으로 본다? 아니다, 적으로 본다. 1번, 2번 대답합니다. 시작.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백포도주로 본다, 적포도주로 본다? 어허이, 어허이, 이 친구들 보게. 다시 한번, 이 글의 요지입니다. 인간은 색깔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백포도주를 염색을 시켰어요. 빨간색으로.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야, 마셔봐. 자, 무슨 맛이야? 라고 했을 때 몇 번을 들었다, 대학생들이?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이제 2분 남았습니다. 2번 이윤주 짝짝짝짝짝짝짝 적포도주 맛이 나죠. 원래는 백포도주도 소용이 없다니까.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거의 요지잖아, 얘들아. 맛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거의 요지에 맞추면, 아니, 여러분의 생각을 적지만, 야, 잘 들어. 수능은 여러분의 수험생의 상식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능은 누구를 물어봐요? 누구 생각? 이 글을 쓴 사람 생각.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영어로 요지, 한자로 요지, 영어로 메인 아이디어라고 한다. 그 메인 아이디어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야, 이 글을 쓴 사람은 인간이란 음식을 색깔로 구별한다. 맛이 아니라. 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의 상식과 배경 지식을 집어넣으면 틀립니다. 오답이에요. 그게 함정이고. 그게 여러분의 함정이에요. 함정. 절대 여러분의 생각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맛은 중요한 게 아니다. 즉 백포도주의 원래 맛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색깔. 적포도주로 색깔을 염색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적포도주의 맛을 느낀다. 가 이글의 요지죠. 그랬을 때 그 학생은 적포도주를 줬습니까? 받았습니까? 대학생들은 이제 여기까지는 내용 정리고요. 대학생들은 포도주를 1번 줬다. 2번 받았다. 몇 번? 몇 번? 받았다. 따라서 영어로 쓰면은 were given이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다가 gave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기분대로 막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give라는 것은 사형식, 즉 누구에게 무엇을 줬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동태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8, 90% 맞습니다. 자,
오늘은 10시 딱 끝나서 드렸네요. 질문 나온지를 최대한 많이 풀어드렸고요. 오늘 이제 각자 이제 금요일 날 수금반 학생들은 금요일 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월금과 수금반 학생들은 금요일 날 5시 반 또는 자 6시 반 학생들은 이날 첫날은 시험이 없기 때문에 8시에 오셔야 됩니다. 8시. 그래서 5시 반과 8시 이렇게 두 번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수반 학생들이 있죠. 월수반 학생들은 월요일 날 5시 반 또는 월요일 날 8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문법 요 정리 꼭 수업이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휴식 가진 다음에 정리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녹화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 개인톡, 개톡을 남기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개톡하세요.